챗GPT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곡점들을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러한 변곡점들은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도 변화와 혁신을 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바로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이다 라고 첫 번째 변곡점으로 뽑았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들은 이런 컴퓨터들이었죠. CDC-6600이라는 컴퓨터인데 상당히 큽니다. 그죠? 초기 컴퓨터들은 어떤 학술용이나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큰 규모의 컴퓨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면서 부품이 소형화되면서 이와 같이 조그맣게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컴퓨터들이 개인에게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용 컴퓨터가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개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개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개인에게 보급되면서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 거죠. 컴퓨터 기술의 대중화가 이때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을 첫 번째 변곡점으로 보았고, 두 번째가 윈도우즈의 등장입니다. 대중들은 IBM PC를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에 처음 깔려있던 운영체제는 이런 텍스트 기반의 도스라는 운영체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키보드로 텍스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힘든 컴퓨터 시스템이었죠. 도스에 이어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개발해서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윈도우 말 그대로 이러한 창들을 여러 개를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윈도우 운영체제였습니다. 텍스트가 아닌 이런 이미지, 아이콘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윈도우의 등장을 두 번째 변곡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변곡점은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원래 인터넷은 군사용으로 만든 거예요. 알파넷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웹페이지 형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넷스케이프라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이때 이제 웹 브라우저가 처음 등장한 거죠. 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웹페이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영상을 같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일반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웹의 등장으로 일반 대중도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 WWW의 등장은 정보의 보편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변곡점은 초고속 인터넷망입니다. ADSL. 김대중 대통령이 IMF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착수한 것이 바로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 ADSL을 전국에 보급하는 거였습니다. ADSL이죠. ADSL.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기 전에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모뎀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PC 통신을 했었죠. 뭐 하이텔도 있었고 천리안도 있었고 나우누리도 있었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면서 이런 PC방 문화가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죠. 1990년대 후반부터 그때부터 20년대 초반까지 초고속 유선 인터넷망이 전국에 보급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정보의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 정보의 확산과 정보의 대중화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상거래라든지 일반 기업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회사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변곡점이 바로 아이폰의 등장입니다. 안드로이드 폰도 해당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이죠. 손가락으로 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컴퓨터에 뒤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이는 하드웨어적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변곡점이 바로 와이파이, 무선 초고속 무선 인터넷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DSL 같은 경우는 유선망이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무선, 선이 없는 초고속 인터넷망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도입으로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 자체의 성능도 좋아지고 거기를 받쳐주는 통신망의 속도도 좋아졌기 때문에 컴퓨터 산업의 성장성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1980년대 초반부터 거의 한 40년 정도 우리 사회를 어떤 뒤흔든 IT 쪽의 혁신적인 변곡점을 개인용 컴퓨터의 도입, 윈도우즈의 등장, 그 다음 월드 와이드 웹의 등장, 초고속 인터넷망의 구축, 그 다음 스마트폰, 아이폰의 등장,
그리고 무선 인터넷망. 마지막으로 챗GPT. 최근 들어서 아주 핫한 아이템이죠. 2018년도에 1.0이 처음 개발되고 19년도, 20년도 상당히 개발 속도도 빨라요. 그러다가 크게 알려진 것은 2022년도 11월 30일 작년 겨울이었죠. 3.5 무료 버전이 공개됩니다. 4,096개의 토큰을 입력할 수 있는데 약 A4지로 4장에서 5장 정도 되는 분량을 사용자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로.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합니다. 올해 3월에 유료 버전인 챗GPT 4.0을 유료 공개합니다. 32,768개의 토큰을 사용합니다. A4 용지로 따졌을 때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한 번에 챗GPT 4.0은 입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이죠? 11월 7일에 챗GPT 4.0 터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12만 8천 개의 토큰. 이거 같은 경우는 A4 용지로 300페이지 정도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300페이지 정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작년 11월부터 1년이 걸리는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브라우징이나 멀티모달, 이미지 프로세싱, 플러그인, 파이썬 애널리시스 등의 GPTS라고 사용자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GPTS 마켓을 통해서 GPT 챗봇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문서 작업에 한해서 상당히 생산성을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이 글쓰기에 관련된 프리랜서들의 일감이 이런 식으로 지금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입도 이렇게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신기술이 성공적이고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러한 변곡점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일단 거부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신포도 기재죠. 저거는 신포도니까 먹지 않겠다 이런 건데 그런 마인드를 버리시고 좀 긍정적으로 챗GPT를 통해서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마인드로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